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은 채 수사 흠집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은 실탄 최소 5만 7천여 발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성광포금 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실탄을 개인당 10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체포를 명령받은 방첩사는 3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 등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2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시작으로 10개 체포조 총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입법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계엄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연락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 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문 사령관에게 연락해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 장군에게 군 내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예비역 장군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며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임무 수행 요원 15에서 20명씩을 선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탈북 징후 대응과 상관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탈취 임무를 정보사 소속 인원들에게 부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 경기 안산시 내 카페에서 문 사령관과 김 대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 감금에 신문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임무를 전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또한 비상계엄 전 특전사 인원들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 등을 거론하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오전 군 행사에서 공수 1특전 여단장과 구공수 특전 여단장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며 여단별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엔 707특수인 무단장을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비해 총 없이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준비해보자고 말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도 북한 오물풍선을 사유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실장 등의 음주를 자제시키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 계엄 당일 오전에도 방첩사 참모장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음주 자제 및 통신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표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강재구 기자